2021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31일 0시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 앞 400여 미터 보도는 사면 축하 화환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날 밤 사면 환영 집회를 앞두고 지지자들도 일찌감치 병원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공화당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병원 앞에서 박근혜 사면 환영 및 탄핵 무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지자들도 해당 집회에 참석하려고 오전부터 병원 앞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미 전날 예고한 대로 박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우리공화당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조원진 대표는 무대에 올라 박 대통령의 사면으로 불법 탄핵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면 절차는 이날 밤 12시 전후로 병원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교정당국이 박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전달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개호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차례로 경호합니다. 박 대통령은 좌파들이 설치해놓은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총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지난달 22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했습니다. 석방 이후에도 내년 2월 2일까지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박 대통령의 석방 시점 전후로 박 대통령 입장 발표, 메시지 전달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석방되는 31일 0시를 약 8시간 앞두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면 결정 직후 입장 발표를 한 만큼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기 1시간 전인 30일 오후 11시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박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을 들렀다고 하는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 안에서 찍은 삼성서울병원 정문과 병원 앞에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워둔 사면 환영 화환 사진을 올린 뒤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면되시는 시각이 다가와 삼성서울병원 쪽으로 차를 향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다시 볼 날을 고대하며 이제 병원 앞에서 차를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황교안이 병원을 들렀다라는 제목만 보면 황교안 전 대표가 마치 병원을 방문한 걸로 오인하겠어요? 황교안 혼자 병원 앞을 차 타고 지나가며 페이스북 포스팅한 건데 말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직접 쓰신 책은 아니지만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날 출간된 옥중 서간집 내용도 주목받고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분노를 거두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일에 힘을 실어 지도해달라는 지지자들의 편지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고 책 내용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탄핵 정국 당시에도 박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던 우병우 전 수석을 볼 수 있을까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시절 이준석과의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에게서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며 민주당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요즘 이준석이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지금 당장 좌파 정당으로 보직을 옮겨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 인간들 모를까요? 알면서도 외면하니 자꾸 당꼬라지가 개판나는 겁니다. 고름을 그냥 놔둔다고 절대 살이 될 순 없는 겁니다. 통일부가 완전 돌았나 봅니다.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 달력에 김정은 생일, 김일성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이 기재되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도 모자라 아예 기념일까지 챙겨주자는 말인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황교안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우한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 마음 보듬을 시간에 북한 기념일을 챙기는 통일부를 보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변인은 통일부는 대화 및 교류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구애를 이어왔다며 통일부의 황당한 달력 회포는 결국 이 정권이 4년간 그렇게나 당하고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아직도 미몽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변인은 해당 달력의 전량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관련자 문책, 나아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미쳤냐? 전직 대통령은 감방에 몇 년씩 가둬놓으면서 김일성 생일을 챙긴다고? 김일성 제삿날도 챙기지 그러냐라며 이러니까 니들이 빨갱이 소리 듣는 거다라고 힐난하고 질책했습니다. 공수처가 언론인과 국회의원에 이어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수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 과제로 꼽혔던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가 사찰 논란에 휩싸이면서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30일 기준 공수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84명, 언론사 기자 140명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지난 9월 8일과 23일, 10월 1일 등 3차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선 10월 13일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30일은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가 7월에서 8월 2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신문이 공개 해명을 요구하는 등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는 국제적 논란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수처는 누구를 대상으로 통화, 문자 내역 등 내용이 담긴 통신 사실 확인 자료까지 조회했는지, 가입자 정보 조회가 가능한 통신자료만 확인한 이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다. 검경도 하는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 하느냐고 어이상실 항변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김진욱 처장의 법 절차 준수에 대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해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 절차를 따졌는지 묻는 게 아니라 수사 필요성, 상당성, 수사 비례 원칙에 반하는 수사, 즉 통신자료 조회를 했는지가 쟁점인데 동문서답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하면서 수백 명이 가입한 형사소송법 학교 단톡방을 들여다본 걸로 아는데 거기서 무슨 범죄를 모의하겠냐고도 말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는 이성윤 검사장 황제 조사 의혹 보도 기자 등에 대해 통화 내역까지 추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원 색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공수처는 이 역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불법 사찰을 마구잡이로 저지른 공수처를 향해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는 즉시 폐지가 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우려 속에 출발한 공수처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가 하는 꼴은 우습지만 하는 짓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인을 특정해 통화 목록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사찰을 당한 언론인들은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이후 사실상 통화 내역을 검열당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 사안과 직접적 연관도 없는 야당 정치인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 수사를 위한 조회가 아니라 별관 수사를 만들기 위한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7년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도 몸살이던 짓을 대놓고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번 사찰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 역시 지난 30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장은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자리에서 백주 대낮에 이런 짓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당 의원들 현재 확인된 것만 60에서 70%가 통신 사찰을 받았다라며 저도 제 처의 친구들,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당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원래 난리가 난다라며 심지어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 결국 다 열어본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는데요. 분명한 건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하면 공수처는 간판 내리고 문 닫고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공수처를 주도해 만든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연일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우선 중진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는 바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위헌 위법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다.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내 공명정대한 인간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니 이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참으로 참담한 이재명이의 민주당 실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이는 안철수, 윤석열 대선 후보 그리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를 옹호했는데요. 이재명이가 30일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를 한 데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사찰 중단을 촉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통신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이의 말 바로 박제했으니 나중에 네가 수사 빌미로 통신자료 조회 차당해도 궤변 늘어놓으며 입에 개거품 저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점영님, 김걸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